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조언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 모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코스닥만 지금 나홀로 지금 3%씩 강세를 보이는 장이 제가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장은. 그렇습니다. 네, 뭐 아직 우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정부가 뭐 7년 만에 코스닥 활성화 패키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좀 보셨어요? 네, 조금 봤습니다. 뭐 네.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또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것을 많이 거론하고 있다시피 유독 많은 기업들이 특히 코스닥 상장사 기업들 대표님들 뵈면 왜 다 오르는데 코스닥은 안 오르냐고 이렇게 많이 많이 말씀하시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코스피 5천만을 마치 정책 공약처럼 강조해왔다 보니까 유독 코스피로만 돈이 몰렸던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코스닥이라는 것을 또 구두 개입 등과 같은 직접 개입까지 해서 뭐 세제 개편 등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 코스닥에서 기회가 이제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보니까 뭐 내용이 뭐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을 3에서 5%대로 뭐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뭐 대형 증권사들의 뭐 모험 자본들이 좀 중소형 기업들로 가게 하는 방안, 뭐 다양한 것들이 좀 얘기가 되던데 이게 지금 코스닥을 충분히 좀 끌어올릴 만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뭐 진짜 핵심적인 건 좀 빠졌다고 보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주도주가 된다 하면은 그쪽으로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좀 자극제를 좀 가져가서 일단은 지금 기대감이라는 것은 구두 개입은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환율도 안정화하겠다라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 발언만으로도 환율 안정화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일단 구두 개입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게 코스닥 시장에 지금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많은 돈이 몰렸을 때 그 돈 중에 유독 내가 어디다 돈을 유입시킬까의 문제인 건데 네. 그런 것이 결국 돈을 이쪽으로 유인시키는 거죠.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부동산 시장으로는 돈의 흐름을 막고 가급적이면 주식 시장으로 돈을 유인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동안 정책 공약 기억하는 게 코스피 5천이니까 예. 코스피로만 몰렸었던데 이제 코스닥으로도 몰리게 해보겠다라는 좀 정책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발언과 정책 의지만으로도 시장을 충분히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하셨던 그 몇몇 패키지 딜들이 추가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코스닥에서 기회가 있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이게 물꼬를 어디다 틔워줄까의 문제거든요. 예, 특히 이 유동성 장세 기간 동안 물꼬를 어디다 틔워줄까. 이제 코스닥으로도 좀 쏠림을 가져보자. 이런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반면에 코스피는 지금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뭐 1조 원 넘게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참 안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12월에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다는데도 이렇게 진정이 안 된다. 이건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일단 원달러 환율의 문제는 이제 원화 강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원화 강세라고 표현하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냥 원화는 약세니까요. 예.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달러 강세라고 얘기하면 안 좋아하세요. 달러 때문이 아니고. 예, 달러는 약세니까. 네. 달러가 약세인데 100을 지금 밑돌고 있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가. 근데 왜 원달러 환율이 높냐? 그러니까 원화 약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 주요국 통화를 쭉 나열해 보면 등락률을 계산해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유독 많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 원화 약세인 거예요. 근데 원화 약세를 규명하는 여러 근거들이 있습니다. 근거들이 있어요. 다 네. 근거가 틀린 건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그 돈을 환전하지 않는 거예요. 국내로 안 갖고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고 예.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됩니다만 예. 그냥 이 모든 배경들을 거두절미하게 딱 잘라놓고 저는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유동성의 공급 속도다. 무슨 말이냐? 미국의 유동성 공급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예. 근데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M2 증가율이 4.8%예요. 예. 지금 마지막 월 기준으로. 예. 근데 우리나라의 M2 증가율이 9.1%입니다. 우리가 더 빠르군요, 훨씬. 그러니까 미국도 유동성을 늘리고 있고 우리도 유동성을 퍼붓다시피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의 유동성 증가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이 얘기는 돈의 가치가 유독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돈의 양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 속도를 줄이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유동성 공급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26년 초부터는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더 역전하다시피 올라올 거로 봅니다. 예. 내년부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년 9월까지는 미국이 금리 인하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올해. 예.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된 거예요. 예. 그리고 해시 만약에 위원장이 연준 의장으로 만약에 취임을 한다. 혹은 또 다른 어떤 차기 연준 의장이 파월 연준 의장과 교체하면서 굉장히 거의 물먹는 하마급의 비둘기가 아니라 물먹은 비둘기급의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추진할 위원장이 당선될 겁니다. 그러면 향후의 금리 인하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가 되게 중요해요.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국과 금리 격차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한국은 이제부터 금리 인하를 탄력을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하죠. 예. 금리를 동결하거나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충분해서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는 한 금리 인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없거나 있어도 조금씩이에요. 예. 근데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겁니다. 또 12월 1일부로 양적 긴축이 종료되는데 양적 긴축의 종료도 유동성이에요. 양적 긴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유동성을 억제하는 정책인데 예.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고 양적 긴축이 종료되면 여건이 되는 한 예를 들어 물가와 같은 인플레가 없다 이런 여건이 되는 한 양적 완화도 시작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25년 말 26년을 여러분 전망하실 때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다. 굉장히 재밌게도 스위스, 스웨덴 혹은 유로존, 캐나다 다른 기축통화국들 있잖아요. 예. 이들은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요. 우리나라도 거의 끝나가죠. 예. 해봐야 2차례입니다. 근데 미국의 금리 인하는 2차례 이상일 거라고 다 예견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4% 기준금리에서 아마 2.5에서 3.0을 향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해 나갈 건데 정리한다면 25년 9월까지는 다른 나라들의 금리 인하가 더 빨랐다. 근데 25년 9월부터 26년 11월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빠르다. 미국의 유동성 공급이 더 빠르다. 이런 걸 가정한다면 네. 환율도 나름의 진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세를 보인다고 1,100원을 갈 거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1,600원을 향할 것이냐 1,300원을 향할 것이냐 아래쪽으로 좀 열려 있죠. 저는 1,300원을 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속도가 좀 빠를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내년 좀 중하반기 정도는 가야 우리가 어.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속도는 좀 더딜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게 예. 그러니까 1,600원을 가정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그분도 다 근거는 있어요. 근데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갈 거다. 200억 달러씩 빠져나갈 거다. 해외 직접 투자가 빠져나갈 거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반영된 거예요. 우리 이게- 알고 있는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외환 시장도 다 선반영됩니다. 주식 시장도 선반영되듯이. 예. 지금 코스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발언만으로도 코스닥 가격이 오르듯이 네. 선반영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고 있는 정보들은 외환 시장에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추가적인 다음 동력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거는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이제 빨라질 거라고.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양적 긴축이 종료되고 양적 완화 기조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그럴 만하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포인트 드릴까요? 예. 국회 감사 중에 국정감사 중에 기재위 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지금의 이 원화 약세를 미국 정부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달러 약세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트럼프 행정부가요. 그게 마이런의 미란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 무역 적자가 계속 나오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전쟁으로 소기의 목표를 이루어요. 어떻게? 미국으로 투자를 이끌어내요. 그건 예. 만들었죠. 예. 그럼 관세 전쟁은 지속하면서 환율 전쟁을 통해서 달러 약세화를 유도함으로써 미국에서 제조하기 유리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관건은 예. 미국에서 가동을 늘려야 돼요. 공장 이전은 약속 받았으니까 미국에서 제조하고 미국에서 수출하기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 그럼 달러 약세가 유리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보면 1,600원을 향해 갈 거다라는 전망보다는 저는
그것도 근거들은 있지만 예. 1,300원을 향해서 전 1,350원을 봅니다. 그것을 향해서 연말까지 26년 연말까지 예. 갈 것으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좀 곁다리 질문일 수는 있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뭐 뉴 프레임워크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네. 해외 투자 자산 전략을 좀 변경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영향을 좀 크게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 이 부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꼼꼼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예. 왜 그러냐면 제가 기억에는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3대 투자자들 있잖아요. 개인, 기관, 외국인. 근데 기관 중에 대표가 국민연금인 거예요. 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1322조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다 주식, 한국 주식으로 가져온다. 코스닥과 코스피로 가져온다. 그러면 굉장히 강한 상승 랠리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연금,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같이 가져올 가능성이 높죠. 네. 개인도 들어가죠. 그럼 외국인이라고 지켜만 볼까요? 들어오겠죠. 그래서 코스피 5천을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 3대 투자자가 다 같이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다만 여기 조심스럽다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다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법에 의해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법에 의해서 코스피 올리라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환율 정상화가 목적은 아니에요. 예.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 안정을 이루는 게 목적인 거예요. 다 각자 법에 의해 존재하는 기관들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다만 이렇게 1322조 원가량의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이 작년보다 올해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고 또 올해보다 내년 해외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겠다는 게 계획이에요. 여러분 국민연금 홈페이지 가시면 다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목표예요. 예. 그러면 이게 코스피 5천 전략에는 반하죠. 예. 그리고 외국으로 자금이 더 빠져나갈 거니까 환율 안정을 없애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국민연금이 역시 이 국민에게 제공해줄 노후 자금을 더 키워놓을 거라는 약속 혹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지연시키도록 하는 목적, 그 목적에 부합하게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비중 늘리는 것보다 한국 주식 비중 늘리는 게 그 목적에 부합만 하다면 갈 수 있는 거죠.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목적을 호도해서 상충되게 움직이면 안 되지만 예. 그렇게 환율 안정을 시켜 나가면서 이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게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조정과 또 한국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과 환해지 이런 여러 가지 가용 가능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네. 이 가용 가능한 수단들을 활용해서 국민연금이 목적에 부합한 수준 내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판단할 일입니다만 판단하에서 그렇게 환율 정상화에도 기여하고 동시에 코스피 상승에도 기여하고 동시에 국민연금 수령액도 늘리는 이런 전략을 재조정할 수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오면 국내 증시 수익도 같이 올라가고 국민연금의 수익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그렇죠. 될 수도 있다. 이런 될 수도 말씀이십니다. 있죠. 네.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요.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세를 활용해서 소득세를 거의 완전히 인하를 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중간 선거를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모르겠는데 마침 다음 주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양적 긴축도 종료가 되고 유동성 상황이 그러면 12월 들어서는 좀 앞으로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12월 1일부로 네. 일단 양적 긴축 종료만으로도 양적 완화가 아니고 양적 긴축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유동성을 수축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유동성 M2 증가율이 4.8%인 거예요. 근데 양적 긴축을 종료하는 것만으로도 유동성 증가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로 좀 환산을 해보면 양적 긴축의 종료가 0.5%포인트 예. B컷의 금리 인하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 종료와 또 12월 금리 인하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예.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크게 랠리를 보일 수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소득세를 인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 내수 시장을 또 회복시키는 영향을 줘요.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충분히 기대감은 있다.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주저하는 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물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게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네. 파월을 처리하는 데는 한 반년이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반년 동안의 금리의 인하 속도는 굉장히 느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네. 이걸 이제 그림자 연준 의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연준 의장은 있어요. 근데 차기 연준 의장을 미리 지명해 버리면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입김이 힘이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덜 받겠죠. 예.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 레임덕을 빨리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을 지금 현재로서는 12월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을 그런 기사가 나와도 그 오보다라고 표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입김이나 역량을 좀 떨어뜨리고 빨리 레임덕을 찾아오게 만들어서 나머지 연준 의장 위원들이 차기 연준 의장의 발언에 더 신경 쓰게 만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고 그럼 통화정책 기조를 그런 방향으로 몰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더 빠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네. 말씀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